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채색을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채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채색을 할 때 5단계 정도로 채색을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데요. 원기둥을 통해서 이 채색의 5단계를 설명을 드리고 어떤 식으로 제가 이 색을 사용하고 적용을 하는지 제 그림 위에다가 머리카락에 채색을 한번 해보면서 이거를 그대로 이 5단계를 적용을 시킨 그림까지 그려보려고 합니다. 채색을 하는 이 방법은 원기둥이나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의상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여러분이 어떤 소품을 그리시거나 아니면 금속을 그리시거나 모든 단계에 여러분이 5단계로 적용을 하셔서 채색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기 쉽게 세분화해서 만들어 놓은 5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금속이나 가죽처럼 반짝거림이 있는 재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재질감을 또 따로 내주셔야 되지만 그 재질감을 내는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색의 5단계만 익혀두시고 빗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만, 방법만 여러분이 갖추시고 계시면 모든 채색 단계에서 전천후로 사용 가능한 그런 채색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 5단계가 어떤 게 있는지 먼저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맨 위에는 이 5단계가 적용된 것 외에 이렇게 질감에서 느껴지는 하이라이트와 반사감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끄고 보시는 요 단계까지가 채색의 5단계가 완료되었다고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으로 내려가서 제가 차례대로 위로 올라가 볼게요. 먼저 기본 톤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저는 채색을 할 때 맨 처음에 빛의 방향대로 먼저 표시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대부분 빛의 방향을 조금 고정을 시켜놓고 채색을 하는 편이에요. 물론 뒤에서 빛이 온다던가 아래에서 빛이 온다던가 그런 특수한 상황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빛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그리고 잘 알 수 있게 되기까지는 이렇게 약간 빛의 방향을 고정시키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제가 다른 강의에서 빛을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빛 설정 연습하는 법에 대해서는 또 따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거기에서도 저는 이렇게 우측 상단, 우측 여기 15도나 45도나 이 정도 되는 오른쪽 상단에서 빛을 내리쬐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앞으로 진행되는 강의에서도, 그리고 뭐 대부분의 의상이라던가 아니면 머리카락이라던가 그런 강의에서도 다 여기에다가 오른쪽 우측 상단에다가 제가 빛을 고정을 시켜놓고 사용을 할 텐데요. 이러면 그림이 일률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크게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그림이 다 똑같아 보인다던가 비슷해 보인다던가 하는 느낌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이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여러분이 일단 이 한쪽에서 오는 빛에 좀 익숙해지셔서 이거를 잘 쓰시게 되시면 그때부터는 빛의 방향을 바꾸거나 다른 방향이나 아니면 무드를 바꾸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일러스트의 씬, 그리고 분위기,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초반에 이걸 바꾸면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게 됩니다. 내가 빛을, 사실 이 빛 계산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이게 머리가 굉장히 아픈데 이거를 약간 맨 처음에는 빛 계산을 좀 하시다가 외워지는 정도까지 생각하지 않고 좀 나올 수 있는 정도까지 그렇게 해두시면은 추후에 다른 방향에서 오는 빛을 쓰신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이 원리를 적용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그전에는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고정을 해두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톤으로 저는 셀식으로 이렇게 색을 먼저 빛의 방향에 염두해 둬서 넣는데요. 원기둥을 기준으로 보통 반을 어둠을 넣기도 하고 3분의 1만 남기고 어둠을 다 넣을 수도 있는데요. 이건 빛이 앞에서 오느냐 혹은 뒤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빛이 점점 앞으로 오면은 여기 해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그림자가 더 짧아지겠죠? 이 기준도 조금 정해두는데요. 여기를 한 3분의 1 정도로, 원기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한 3분의 1 정도로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뀌기는 하는데 저는 이렇게 고정을 해두고 여러분하고 익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명암을 잡으신 후에는 제가 이 중간 톤과 그리고 밝은 톤, 이 부분의 가운데를 조금 풀어줘요. 이 부분을 풀어줘야지 납작한 평평한 그림이 아니라 입체적인 그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간에 제가 이 색을 풀어주는데요. 이 명암을 가지고 한번 색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좀 얘기를 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앞서서 색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 중간에 약간 붉은 톤이나 노란 톤이나 그런 추가 색상들을 넣어주면 되게 풍부하게 색을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지금 보시면 여기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맨 처음에 저 색상까지 생각하셔서 중간 톤을 풀면 이것 때문에도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저는 중간 톤을 분리를 해서 추가 색상을 넣지 않고 이 뒤에 있는 기본 톤으로 이렇게 중간 톤을 풀어줄게요. 브러쉬는 기본 브러쉬, 이 브러쉬를 리셋 브러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맨 처음에 여기 나와 있는 브러쉬 중에 단단한 브러쉬가 있고 끝부분이 약간 이렇게 둥글게 풀려있는, 뽀얗게 풀려있는 그런 브러쉬가 있어요. 자, 이런 브러쉬도 있고 이렇게 단단한 브러쉬도 있는데 이 브러쉬 첫 번째 거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피랍이 없게 뚝뚝 끊어지게 나오는 그런 브러쉬인데 두 번째 브러쉬부터는 피랍이 이렇게 강하게 누르면 세지고 그 다음에 약하게 누르면 조금 가는 그런 형태의 브러쉬를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이 브러쉬를 가지고서 중간 톤을 풀어줄 거예요. 바깥 경계가 딱딱하게 끊겨있는 이 브러쉬를 하드 브러쉬라고 해요. 여러분이 이 브러쉬를 사용하셔서 풀어주셔도 되고 혹은 편하게 하시려면 이 에어 브러쉬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뒤쪽에 있는 색상을 찍어서 가운데 부분에다가 풀어주셔도 돼요. 이거를 여러분이 맨 처음에 풀어주시면 뭔가 이게 잘 섞이지가 않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색상을 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푸시다가 이거를 오퍼시티를 여러분이 100으로 하지 마시고 한 40%나 50% 그 정도로 하셔가지고 칠을 하시면 얘가 이 사이에 이렇게 겹쳐지면서 색이 칠해질 거예요. 완전 이색도 아니고 완전 이색도 아닌 중간의 색상이 칠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 중간의 색을 이렇게 다시 찍어주십니다. 다시 찍어주시고 약간 경계가 진 부분에 다시 한번 칠해주시면 더 스무스하게 조금 칠해지거든요. Alt를 누르셔서 스포이드로 중간 톤을 계속 찍으시면서 여러분 스포이드로 찍는 거는 Alt 누르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Alt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스포이드 형태 모양으로 커서가 변하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찍으시면 내가 찍은 색상이 표시가 되면서 바뀌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중간 톤을 여러분이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스무스하게 조금 잘 안 풀릴 수 있으니까 여러 번 문질러서 풀어주세요. 이거를 푸시다 보면은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중간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풀어주면서 뒤에도 막 풀어주게 되고 어두운 톤이 점점 앞으로 진출하면서
밝은 부분까지 이렇게 막 넘어가게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맨 처음에 줬던 이 빛을 준 영역이 사라지면서 빛의 느낌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간 톤을 풀어주실 때는 중간 톤이 넓어지지 않게 최대한 좁게 하셔가지고 여기를 풀어주세요. 여기가 꺾여 보여도 괜찮아요. 많이 풀리면 둥글게 이렇게 보이는데 적게 풀리면 여기가 약간 꺾여 보이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넓게 풀어주지 않게 뒤에 있는 색으로 가운데 쪽으로 조금 밀어주시고 앞에 있는 색으로 가운데 쪽으로 조금 밀어주시면서 이 중간 톤의 영역을 좁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컬러를 추가를 할게요. 저는 핑크색을 선택해서 이렇게 오퍼시티를 10 정도. 여러분 오퍼시티 조절하시는 거는 포토샵의 단축키가 이것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오퍼시티는 불투명도는 정말 많이 쓰는 채색하면서 오른손으로는 이렇게 붓을 움직이시고 왼손으로는 계속 불투명도를 움직이면서 그림을 하셔야 작업 속도가 되게 빨라질 거예요. 자, 왼손은 키보드의 단축키 숫자 불투명도를 숫자 1에서 9까지 누르시면 1은 10% 정도의 불투명도, 2는 20%, 이렇게 쭉 하셔가지고 9는 90%, 0번까지로 포함할게요. 9번에서 그 다음 0번까지. 0번은 100%입니다. 아예 불투명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는 투명도가 10%. 그래서 여러분이 왼손으로 키보드의 숫자 키를 계속 누르시면서 불투명도를 조절하시면서 이 중간에 있는 컬러들이 내가 원하는 강도로, 불투명도로 채색이 되니까 그걸 이용하셔서 좀 편하게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불투명도를 한 10 정도로 해서 핑크색 톤을 조금 섞어주고 다시 스포이드 섞어서 너무 튀지 않게 부드럽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중간 톤을 바르셨으면 다음으로 여러분이 할 거는 이제 이 그림자에, 이 그림자 부분에 어두운 톤을 넣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색상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명암 넣은 색 이전 회차에서 색선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기본 톤은 약간 따뜻한 계통에 있는 톤. 지금 기본 톤이 여기 푸른색에서 남색이나 보라색 쪽으로 가 있지 않고 노란색이나 초록색 쪽으로 살짝 이동을 좀 해있죠? 그래서 좀 따뜻한 톤에 푸른 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제가 어두운 톤을 찍어볼게요. 거의 2분의 1, 3분의 1 정도 이렇게 왼쪽으로 채도와 명도를 떨어뜨리면서 같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요 휴도 약간 파란색 쪽으로 조금 이동을 했죠? 이런 식으로 휴와 채도, 명도를 같이 사용하셔서 색을 찍어주시는데, 제가 어두운 톤은 요 명암 부분에 얘가 원기둥이기 때문에 이 원기둥이기 때문에 여기만 풀리는 게 아니라 이 끝에 부분으로 갈수록 색이 점점 어두워질 거예요. 그리고 이 앞으로 이 부분으로 갈수록 이렇게 갈수록 여기도 다시 조금 어두워지기 시작할 텐데요. 제가 이번에 하려는 거는 여기 이 명암으로 나눈 부분의 어두운 부분, 거기에다가 제가 좀 더 이렇게 말릴 수 있게 어두운 톤을 추가를 좀 해줄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두운 톤을 추가하실 때도 색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 기본 톤은 이렇게 차이가 크지만 제가 여기 어두움을 칠하려는 톤은 이 어두운 톤과 색 차이를 많이 주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어둡게 여러분 만들어 주셔서 색을 칠해주세요. 이 톤은 제가 채도도 빼고 명도도 빼서
칠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기본 톤이랑 요 바로 바른 이 명암 톤은 그렇게 되는데, 여기 이 어두운 톤에서 마지막 경계로 넘어가는 요 부분에 칠한 색상은 제가 이 톤에서 채도와 이 기본 명암 톤에서 채도는 높이고 명도는 조금 낮추어서 그런 색으로 여기다가 조금 칠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서 찍어서 사용하지 마세요. 여기 컬러 피커에서 찍어서 사용하시면 많이 헤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컬러바 윈도우에 있는 컬러 패널, 이거를 여러분이 이용하셔가지고 색을 조절하시는 게 훨씬 쉽거든요. 여기 기본 명암에 채도 높이고 명도 낮춰서 끝부분에만 이렇게 칠해주세요. 이 칠한 부분이 앞쪽으로 막 많이 넘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영역이 너무 넓어져도 기본 명암 톤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넘어오지 않도록 조심하셔서 끝부분에 좀 칠해줄게요. 이 톤을 한번 찍어볼까요? 이렇게. 명도는 떨어지지만 채도는 더 높아졌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움직였죠? 그리고 처음에 찍어준 중요한 부분은, 처음에 찍어준 명암은 굉장히 차가 크지만 이 어둠에 있는 이 톤은 차이가 많이 크지 않고 되게 비슷비슷한 톤으로 채색이 됐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두운 톤은 자기네들끼리 좀 비슷한 색상으로 칠해주시고, 이제 밝은 톤 영역에 있는 여기에도 제가 원통이 넘어가는 그 어둠을 조금 표현을 해줄 거예요. 이게 네 번째 단계인 밝은 톤입니다. 방금 그 어두운 톤을 넣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 밝은 톤을 넣어볼게요. 여러분이 여기 밝은 톤을 넣으실 때도 색상을 선정을 하실 때 이 색을 찍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칠을 하시면 다시 이만큼 엄청 어두워지겠죠. 빛은 이쪽에서 오고 있는데 여기가 얘만큼 어두워져 버리면 방향이 다시 바뀌게 되거든요. 방향이 어디로 바뀌게 되냐면 앞에서 오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게 돼요. 왼쪽 오른쪽이 같은 양으로 이렇게 어둠이 들어가게 되면 앞이, 이 빛 받는 앞이 제일 밝은 거잖아요. 그래서 빛의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강하지 않게 거의 있는 듯 없는 듯 칠을 해줄 거예요. 이것도 이 색상을 찍어서 하지 마시고 채도 높이시고 명도는 이 기본 톤을 찍으셔서, 우리 기본 맨 처음에 발랐던 이 색상을 찍으셔서 채도는 살짝 높이시고 명도는 조금만 낮추세요. 채도가 낮아지면 안 됩니다. 채도가 낮아지면 물건의 톤이 떨어지면서 그 부분이 훅 안으로 들어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밝은 부분을 칠을 해주실 때는 이렇게 채도를 높여주시고 명도는 살짝만 낮춰주세요. 채도가 높아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하셔서 여러분 요거를 또 오퍼시티를 살짝 낮춰주셔서 10이나 20 정도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거의 있는 듯 없는 듯 칠을 해주세요. 이 색도 한번 찍어볼까요? 이 밝은색 톤 쪽에 칠한 부분도 색상 톤이 거의 비슷비슷하죠? 어두운색 톤에 칠한 부분도 이렇게 색상 톤이 비슷비슷하고, 차이가 나는 거는 기본과 이 명암 톤, 이것뿐입니다. 이게 우리가 빛을 표현하는 방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거듭 강조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 3단계와 4단계를 나눠서 칠을 하는 거는 보통 이거를 채색을 하시면서 이 어두운 부분 하시고 나서, 명암 하시고 나서 이걸로 막 이렇게 밝은 부분을 막 칠을 해주신다던가 중간 톤으로 막 칠을 해주신다던가 그렇게 해서 빛의 느낌이, 빛이 오는 방향이라던가 빛의 쨍한 느낌이 되게 많이 사라져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3단계 할 때는 어두운 부분만 골라서 여기를 다 묘사를 하셔서 마무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4단계 하실 때 밝은 톤 넣으실 때는 밝은 톤만 골라서 거기다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어두운 톤하고 밝은 톤하고 섞이지 않고 그림이 마무리를 하실 때까지 이 빛의 느낌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중간 톤은 짧게 하시고 어두움 칠할 때는 어두움만, 빛을 칠할 때는 빛만,
빛과 어두움이 섞이지 않게 칠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주의를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러분이 그림을 마무리해줄 포인트를 찍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확대하셔서 아주 작은 영역에만 여러분이 찍으실 겁니다. 이번에는 여기 어두운 톤에서 색을 채도를 아주 높이시고 명도도 아주 낮추셔서 굉장히 강한 톤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원색인데 채도가 높고 명도가 낮으면 색이 굉장히 눈에 띄는 색이 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은 거의 이제 디테일을 높이고 그림을 마무리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 띄는 색을 사용해 주셔서 아주 조금만 끝에 이 선에 이 원기둥의 맨 마지막 형태 부분, 마지막 끝나는 부분, 여기를 아주 가늘게 선택하셔서 이렇게 그림을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하실 때 이거를 굉장히 크게 하신다던가 하면 이것 때문에 색이 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영역도 여러분이 조심하셔서 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닫아서 이제 마무리를 하셨으면 오른쪽에 여기 비도는 부분도 한 번 더 마무리를 조금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여기 명암톤을 가지고 명암톤을 찍으셔서 여기도 아주 가늘게 아주 이 근처에다가 선 근처에 가셔서 확대하셔서 이게 조금 하시기 어려우시면 확대를 하셔서 그림을 그리시면 좀 더 편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해주시거나 하셔서 여기를 오른쪽 부분도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걸 보시면 이게 없고 입구의 차이인데 여기 끝부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말려 들어간 그런 느낌이 나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하셔서 하이라이트 표현을 어두움과 빛의 하이라이트, 빛 부분의 어두운 부분 표현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다음은 여러분이 재질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분이 조명 세팅을 해주는 거에 따라서 또 들어갈 수 있는 반사광과 재질 표현에도 좀 추가가 되는 그런 색을 채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 반짝반짝거리고 빛나는 그런 재질의 사물을 칠을 하실 때는 이렇게 밝은 부분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조금 튀어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좀 눈에 튀는 색으로 명도를 많이 올려주셔서 휴도 조금 따뜻한 쪽으로 이동을 해주셔서 이 가운데다가 여러분이 반짝거리는 재질 표현을 한 번 더 추가해주시면 광택이 나는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이렇게도 질감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전혀 다른 색깔로 빛이 하나 들어오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반사광이 들어오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반사광은 보통 이렇게 바닥에 흰 종이가 깔려 있거나 그렇게 되었을 때 빛이 이렇게 오면서 종이를 이렇게 치고 다시 올라가서 이 물체에 색이 영향을 주는 걸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서는 조명을 아주 세팅을 해요. 조명을 이렇게 주광이 오는, 제일 메인이 되는 그 조명을 주광이라고 하거든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태양빛이겠죠. 태양빛을 주광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주광의 반대편에 어둠이 이렇게 맺힐 거예요. 어둠이 맺혔는데 바닥이 만약에 검은색이라면, 바닥이 만약에 검거나 아니면 조금 어두운 색이거나 이 물체와 비슷한 색이라면 얘가 명암이 지면서 이 뒤랑 구분이 안 되고 이 물체가 합쳐져 보이겠죠. 그래서 그 물체를 분리를 해주기 위해서 조명을 아예 이 주광의 반대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뿌려주기도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그 반사광이 물건을 분리되게 해보이고, 그 다음에 물건의 윤곽을
사물의 윤곽을 더 확실하게 보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색의 영역에서도 같이 시너지를 일으켜서 여러분이 쓰실 수 있으려면 우리가 이 물건의 색상이 약간 한색 계통, 전체적으로 한색 계통이 쓰였으면 이 반사광은 약간 난색 계통으로, 지금 보시면 약간 노란빛이 나는 그런 난색 계통이죠. 그리고 혹은 물건이 난색 계통으로 칠해졌으면 이 반사광은 뭐 흰색이나 약간 푸른색이나 그렇게 하셔가지고 한색 계통으로 칠을 해주시면 이 기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이 색상과 약간 보색 대비가 조금 일어나면서 외곽이 좀 더 뚜렷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갖거든요. 근데 이 기본 톤만큼 얘가 많이 밝거나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보면 채도가 살짝 이렇게 낮아져 있죠? 난색 계통으로 칠하되 기본 톤보다 조금 어두운 색으로, 명도는 조금 어둡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채도도 조금 낮게 하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반사광을 칠하면 마지막에 넣은 이게 반사광 때문에 묻히게 될 거예요. 분명 이걸로 그 덩어리를 마무리 해줬는데 덩어리 마무리가 사라져 버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사광을 하실 때는 이 어두움을 조금 더 앞으로 당기셔서 반사광의 옆에다가 다시 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덩어리도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반사광도 같이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셔서, 반사광은 여러분이 뒤에 배경이랑 좀 분리하고 싶다 원하시면 그때 사용을 하시면 돼요.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맨 처음에 여러분이 이 빛 설정을 하실 때 빛을 설정하고 이 기본 명암 톤을 넣으실 때 저 반사광도 같이 표현을 해주시면 나중에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앞으로 다시 밀어야 하는 그 수고를 여러분이 덜 수가 있거든요. 저는 반사광을 하실 거라면 초반에 설정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5단계로 설명을 하면서 장황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기억하시고 주의해야 될 점은 이 그림이 완성이 될 때까지 끝까지 이 빛과 어둠이 섞이면 안 된다는 그 점. 중요하니까 옆에다가 조금 써놓을게요. 빛과 어둠이 마지막까지 섞이지 않게 그렇게 하셔서 채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원기둥으로 채색한 이 5단계를 머리카락에도 한번 적용을 해서 채색을 해본 그런 결과인데요. 이것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작업했던 그 단계를 빠르게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투톤으로, 빛은 오른쪽 위에서 옵니다. 투톤으로 이렇게 명암을 넣고요. 그 다음에 중간 톤을 약간 컬러감 있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두운 부분과 이거는 밝은 빛 부분, 이게 작업을 한 게 두 개가 같이 묶여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을 하면서 이렇게 머리의 결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표현을 해줬고요. 이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통 재질보다는 광택이 있는 그런 재질이라서 제가 중간에 하이라이트를 한 번 더 표현을 해서 재질 표현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이거를 저와 함께 천천히 따라 해보시면서 제가 어떻게 5단계를 물체에 적용시키는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빛은 오른쪽 우측에서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고 표시를 좀 해둘게요. 제일 첫 번째로 할 것은 이제 머리에 명암을 표현을 하는 일이겠죠? 제가 이렇게 원톤
원통 부분을 옆에다 두고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채색을 하시기 전에 이 머리를 생각하시기 편하게 이 원통으로 한번 바꿔가지고 이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머리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9에 가깝지만 이거를 세분화해서 여러분이 원통의 형태로 여러분이 나누실 수가 있거든요. 이 안에서 한번 그걸 찾아볼까요? 여기에 제가 이렇게 덩어리를 구분을 해놨어요. 보시면 앞머리에 이게 완벽한 원통의 형태는 아니지만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끝으로 갈수록 조금 가늘어지는 그런 형태의 원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한 덩어리 외에 가운데 부분 이렇게 한 덩어리를 원통으로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한 부분 이런 식, 앞머리에서는 이렇게 세 덩이 정도를 원통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채색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옆머리하고 뒷머리도 조금 구분을 해볼까요? 저는 머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스케치를 할 때부터 이렇게 덩어리 구분을 조금 지어놔요. 그래야지 제가 채색할 때도 편하게 이렇게 구획을 지어서 덩어리를 표현을 하기가 편해지기 때문에, 이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3에서 4, 세 덩어리에서 네 덩어리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옆머리는 사실 머리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영역이 보이지 않아요.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방을 향하고 있지만 옆머리는 얼굴 옆에 붙어 있고 뒷머리는 머리 뒤쪽에 붙어 있어서 옆머리 뒤쪽에 살짝 보이는 정도거든요. 물론 이제 얼굴을 45도로 이렇게 튼다던가 아니면 옆모습으로 할수록 이 옆머리하고 뒷머리는 많이 보이고 이 앞머리는 다시 조금만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지금은 반측면 정도의 그런 각도니까 이 옆머리 부분을 한 덩이, 그리고 뒷머리 부분을 한 덩이를 해서 총 한 5덩어리 해서 저기 반대쪽에서 보이는 덩어리까지 제가 합해 줄게요. 그래서 한 6덩어리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해둘 거예요. 여러분도 채색을 하시기 전에 내가 덩어리 구분을 머리카락에서는 어떻게 할지 이렇게 구획을 나눠보고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나눠서 생각하기 좀 쉬우시라고 미리 원기둥을 머리에다가 분리를 해서 이렇게 넣어봤어요. 자, 이렇게 이 원기둥을 제가 다른 것들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구부러뜨려가지고 머리 덩어리에 맞춰서 넣어봤는데 지금 조금 징그럽죠? 너무 볼록볼록해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머리 결도 넣어주고 또 덩어리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줄 건데요. 지금 아마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바꿔서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머리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약간 구의 형태이긴 하지만 또 그 안에서 세분화해서 이런 식으로 원기둥이 들어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같이 두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원기둥에 어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잘 살펴보시면 이 왼쪽으로 갈수록 빛이 오른쪽에서 오니까 오른쪽에서 멀어지는 왼쪽으로 갈수록 이 덩어리에 생기는 어두움의 영역들이 점점점 넓어지게 제가 이렇게 원기둥을 조금 깔아뒀어요. 여러분도 그림자 톤을 잡으실 때 빛에서 가까운 부분은 여기 빛 부분이 조금 더 넓게, 그리고 머리 옆으로 넘어갈수록 점점점 이 빛이 사라지면서 완전히 머리 옆면으로 갔을 때는 전부 다 이렇게 어두움에 넣어주는 식으로 그렇게 그림자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기다가 그림자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머리 끝 쪽으로 갈수록 어둠이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마지막 덩어리는 제가 아예 이 덩어리인데 아주 그냥 어둠 속에다 묻어버렸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으세요. 그리고 여기 앞머리에도 빛을 주겠습니다. 어둠을 주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덩어리화 해주시면서 세부적인 덩어리에도 이제 어둠을 조금씩 넣어주실 거예요. 머리를 그냥 이렇게 다 한 덩이로만 어둠을 넣으시면 결이라던가 이런 게 표현이 되지 않아서 형태 표현이나 이런 게 조금 두루뭉실해지겠죠?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결을 여러분이 많이 나누지 마시고 머리카락이 여기 앞부분에는 붙어서 덩어리로 이렇게 시작하다가 마지막에 끝나는 부분에서 머리카락 결이 조금씩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한 덩이로 가시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시면 앞머리 끝이라던가 옆머리 끝부분에 가시면 이런 식으로 덩어리 표현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명암을 넣으실 때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이 앞에 이 덩어리가 이렇게 나오면 이 덩어리 때문에 그 빛이 오는 게 가려지게 돼요. 가려져서 그렇게 되면 이 반대쪽에 그림자가 생성이 되겠죠. 반대쪽에는 뒷머리하고 옆머리가 붙어 있고 이 부분에 이런 식으로 덩어리에 그림자가 깔리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 그림자까지 여러분이 같이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이걸 하시면서 같이 한번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옆머리도 조금 나눠줄게요. 제가 옆머리 이렇게 끝부분을 조금 갈라놨죠?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렇게 한 덩이로 오는 어두움을 끝부분을 이런 식으로 조금 비껴나가게 하셔서 세부 덩어리에 따른 여기 어두움을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자면 이렇게 큰 덩어리에도 원기둥이 들어가지만 지금 보이시는 이 머리카락이 갈라지면서 생기는 이 세부 덩어리에도 원기둥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원기둥의 3분의 1 지점쯤에 어둠이 들어간다 그랬죠? 얘도 똑같이 이 갈라지는 머리에도 똑같이 그렇게 어둠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를 큰 덩어리 갈라주듯이 같이 갈라주세요. 자, 앞머리에 다른 덩어리도 마저 제가 어둠을 넣어줄게요. 지금 보면 색이 굉장히 강하죠? 여러분 이걸 보시면 이거 색이 너무 진해가지고 이거 감당이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중간 톤도 풀고 그 다음에 어두운 톤도 넣고 밝은 톤도 넣고 이러시다 보면은 전혀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맨 처음에 하실 때는 이렇게 과감하게 색을 강하게 찍으셔서 명암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는 이제 나중에 진행하는 다른 색을 하실 때는 그렇게 과감한 부분이 없거든요. 처음에 하실 때는 초반에는 막 질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옆머리, 앞머리 이 세 덩어리를 이런 식으로 조금 칠을 해줬는데요. 지금 가면 이쪽 해 쪽에 있는 덩어리로 갈수록 조금씩 여기 그림자
빗을 받는 영역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옆머리, 여기 부분에도 제가 명암을 넣어줄 텐데, 앞머리는 짧고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아서 갈라지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옆머리나 뒷머리 같이 끝으로 내려갈수록 머리가 많이 퍼지고 많이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옆머리나 끝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덩어리를, 자잘자잘한 덩어리들을 좀 많이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를 안 칠했어요. 옆머리가 이렇게 붙어있지만 여기는 지금 머리 뒤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머리죠. 덩어리 표현 없이 그냥 다 어둠에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앞머리나 옆머리처럼 따로 덩어리 구분하시지 않고 다 그림자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뒷머리 같은 경우는. 빗으로 나와 있는 덩어리는 여기 왼쪽 옆머리, 오른쪽 옆머리, 그리고 앞머리 세 덩이, 이 정도만 지금 빗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점점 이렇게 더 어두워지면서 명암이 생기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둥그렇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둥그렇게, 국소적으로는 이렇게 원기둥으로 여러분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명암을 넣으셨으면 이제 중간톤 작업을 할 거예요. 이렇게 넣어줬는데 이거 칠하고 보니까 너무 세게 칠했나 싶기도 하고 마음이 좀 약해졌어요. 저 조금 색을 옅게, 살짝만 옅게 해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단계, 중간 단계, 이제 풀어주는 단계로 넘어갈게요. 앞으로 채색을 하실 때도 이 명암을 넣는 단계보다 풀어주는 단계가 조금 많이 어려울 거예요. 이걸 풀어주면서 그림이 어느 정도 이제 입체감이 드러나면서 그림이 너무 뿌해 보이거나 아니면 빛이 사라졌다던가 혹은 풀면서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2단계가 여러분이 작업하시기 조금 어려울 텐데 제가 보통 이제 많이 하는 실수?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면서 어렵지 않게 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 중간톤 단계. 여러분이 이렇게 컬러를 같이 넣지 마시고 먼저 푸신 다음에 나중에 컬러를 넣어주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저는 먼저 이 색상, 우리가 명암 넣어줬던 이 색상으로 풀어줄게요. 저는 하드 브러쉬를 이용해서, 큰 면은 하드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풀겠습니다. 중간 톤을 푸실 때는 지금 영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없죠. 이렇게 생각보다 넓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풀어주실 때 큰 덩어리는 약간 여기 중간 톤의 영역을 조금 넓게 잡아주시고 작은 덩어리는 중간 톤의 영역을 더 작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작은 덩어리는 저는 중간 톤을 풀지 않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요거까지 풀어주다 보면 전체적으로 좀 그림이 뿌얘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큰 덩어리만 조금 많이 풀어주는 편이에요. 하드 브러쉬도 사용해주시고 너무 붓자국이 많이 남는다 싶으면 에어 브러쉬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덩어리를 한 번씩 나눠주실 수 있으면 더 나눠주신다던가 중간 좀 풀어주시면서 이런 덩어리가 너무 적다 싶으시면 여러분이 좀 더 나눠주셔도 됩니다.
이게 너무 갈라져 있지 않고 하나로 붙어 있으면 너무 여기가 좀 커 보여서 어색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틈틈이 조금 갈라주시면서 그렇게 들어가세요. 여기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풀어주진 않았죠?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 이렇게 큰 덩어리 거기에서만 여러분이 많이 풀어주시면 돼요. 옆머리에서 뒷머리로 가는 이쪽도 제가 풀어주겠습니다. 전체 구의 느낌도 조금 나면서 넘어가는 옆머리라서 제가 이 중간 톤을 전체 통틀어서 여기가 아마 제일 크지 않을까, 크게 풀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편하게 하시려면 왼손으로 오퍼시티를 계속 조절하시면서 중간 톤 이렇게 찍으시면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게 너무 이걸 푸시는 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기능을 더 알려드릴게요. 브러쉬를 여러분이 쓰시면 여기 상단에 브러쉬 옵션이 나오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 오퍼시티 바로 옆에 이 버튼을 플로우 버튼인데, 이 버튼 여러분이 클릭을 해주세요. 해주시고 플로우를 약간 이렇게 낮춰서 해주시면 이걸로 여러분이 하시면 색이 조금 옆에 있는 색이랑 잘 뭉개지면서 섞일 수 있게 조절을 해주는 그런 툴이거든요. 어느 정도 너무 에어브러쉬처럼 뿌옇지도 않고, 그리고 하드브러쉬처럼 너무 자국이 남지 않게 좀 잘 섞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이니까 여기 플로우를 이용해서 그런 느낌을 내주실 수도 있고요. 저는 그런 느낌이 잘 나는 브러쉬도 가지고 있어요. 조금 이런 느낌은 이제 여러분이 플로우를 조절을 해서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색상으로 제가 중간 톤을 풀어줬어요. 여러분, 중간 톤을 이렇게 풀어주니까 뭔가 여기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어떤 형태인지, 얘가 어떤 입체감을 가졌는지 그런 것들이 슬슬 드러나기 시작하죠. 저는 이 중간 톤을 푸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명암 넣는 거랑 중간 톤까지가 초반 작업에 속하는데, 여기서 거의 그림의 완성도가 중요한 메인부 한 60, 70% 정도가 올라온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잘 풀어주면 그림에서 이제 빛이 잘 느껴지면서 그림이 이제 좀 살아나게 되거든요. 후반 작업은 여기 어두운 부분이라던가 아니 빛 부분에 덩어리들을 나눠주는 건데, 추가 작업들을 하는 건데, 그 작업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손이 가지도 않고 또 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빛이나 어둠에 크게 영향이 없어서 여기 중간 정도까지가 제일 그림에서 차지하는 영역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 가운데에다가 컬러를 조금 더 추가를 해볼까요?
살짝씩만. 여러분이 여기 작은 덩어리까지 이 붉은 톤을 다 추가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기에는 영역이 너무 적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붉은색이나 아니면 컬러감은 큰 덩어리에만 주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이 한번 이 히스토리 스택에 가셔서 사진을 찍어서 지금 여기까지 작업된 사진과 그 다음에 요 그림자가 있었던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처음이랑 비교했을 때도 요 빛이 그대로 남아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이런 상태로 작업이 돼야 돼요. 이거를 계속 비교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이제 어두움에 이렇게 묘사를 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 어두움 묘사 해볼게요. 채도는 조금 높이고 그 다음에 명도는 살짝 낮춰가지고 이 색상에서 채도는 높이고 명도는 살짝 낮춰서 너무 강하지 않게. 이 안에도 우리 이렇게 옆머리하고 뒷머리 부분 이렇게 덩어리를 맨 처음에 구분을 했었잖아요. 얘가 이제 빛이 뒷머리 덩어리에는 없기 때문에 뒷머리의 형태를 드러내기가 지금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살짝 어두운 색상으로 뒷머리의 형태를 구분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옆머리에도 지금 이 덩어리가 마무리되면서 여기 부분이 점점 어두워지겠죠. 이렇게 덩어리가 끝나는 부분에 어두움을 조금씩 더 추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색상을 딱 봤는데 한 요 정도 움직이지 않고 여기까지 떨어져 있다던가,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뒤에 제가 이 색상으로 한번 칠을 해볼게요. 이렇게 칠을 하면 이 어두운 색이 굉장히 눈에 띄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칠을 하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밝은 빛 부분도 막 굉장히 강한 색으로 이렇게 칠을 하면 우리가 맨 처음에 줬던 이 빛이 사라져 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이 어두운 부분의 영역에서는 제가 굉장히 약하게 채색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 옆에 다른 덩어리도 같이 이렇게 나눠주시고, 뒷머리도 끝부분이 갈라지겠죠. 빛이랑 어둠이 없는데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는 여러분이 요 뒷머리의 색상으로 그냥 여기 갈라지는 부분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대로 이렇게 덩어리화 되고 있죠? 여기서 조금 더 밝은 색상으로 이렇게 끝에 부분을 갈라지는 걸 표현해 주시면 돼요. 이걸로 이렇게.
이 뒤도 마찬가지로 시작하는 덩어리 부분은 많이 갈라지지 않고 끝나는 부분은 갈라지는 부분이 더 많아지도록 뒤에 여기 뒷머리 부분은 여러분이 채색을 하실 때 너무 막 열심히 해주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빛과 어둠이 같이 붙어 있는 덩어리 말고 이런 식으로 어둠만 있는 덩어리는 눈에 잘 띄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너무 심혈을 기울여서 기진맥진해서 다 해주실 필요 없이 슥슥 칠해서 아, 머리카락 결이 나눠져 있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이 티가 나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앞머리도 해볼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덩어리를 나눠주실 때 이 어둠에 이 그림자, 요 덩어리 마지막에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이 부분을 이 그림자 끝에다가 칠을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덩어리의 끝은 여기이고 그림자는 이 덩어리의 입체와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를 여기다가 칠을 해주시면 안 돼요. 이 그림자는 별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머리도 살짝씩 가르시면서 그림을 그려주시고 여기도 대충 이렇게 제가 칠할 것들이 좀 많지는 않아서 대충 이렇게 칠해주도록 할게요. 얘도 여기 가운데에 칠해야죠. 그림자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어두운 부분의 단계까지 어느 정도 채색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 해야 될 건 뭘까요? 이제 빛 부분의 덩어리 표현을 조금 해야겠죠? 잠깐 이거를 조금만 더 다듬고 이제 빛 부분으로 넘어가서 빛 부분은 여기가 이렇게 명한 부분이었으면 명한 부분을 뺀 밝은 부분 여기 부분을 이제 칠을 해줄 거예요. 원통으로 보면 이쪽 단계겠죠? 이렇게 이거를 칠을 할 때는 이 색상을 찍어서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기본 색상, 이 색상은 기본 색상 찍어서 채도를 조금 높여주시고 명도는 살짝만 낮춰주시고 채도가 낮으면 안 돼요. 살짝 높아야 돼요. 이렇게 하셔서 얘도 이런 식으로 덩어리 끝나는 부분이 살짝 더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반대쪽 덩어리 이렇게 말리는 부분을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하실 때는 너무 강하지 않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 빛 부분을 건들면 쉽게 탁해지고 빛도 쉽게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색이나 아니면 묘사가 너무 강해지지 않도록 아주 얇게 그냥 한 겹 바른다고 생각하시고 이 빛 부분에도 이렇게 결이 좀 있겠죠?
결만 살짝살짝 표현해주시고 끝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가 뭔가 묘사가 많아지면 덩어리가 빛이 좀 약해질 때가 있어서 저는 이 기본 톤으로 이 덩어리들을 살짝 이렇게 걷어버릴 때도 있거든요. 조금 빛이 더 잘 보이라고. 지금 굉장히 안 보일 정도로 약하죠? 그만큼 여러분이 이 부분을 조금 약하게 칠을 해주셔야 돼요. 정수리 부분을 이렇게 까맣게 투톤을 줘서 나누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 정수리가 너무 파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수리 부분은 여러분이 밝은 톤 이렇게 칠하실 때 살짝 머리 시작하는 부분만 이렇게 약하게 표시해 주시고 갈라지는 머리카락 결을 조금만 그려주세요. 너무 여기를 진하지 않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팁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대충 비 도는 부분의 덩어리들을 살짝 마무리 해줬습니다. 어둠 생기는 부분보다 훨씬 더 빨리 끝났죠? 여기 부분은 많이 건드리지 않거든요. 여기 비 도는 부분은. 그리고 색을 항상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색이 과도하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지, 영역에서 많이 벗어나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시고 한 요 정도면 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색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덩어리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덩어리 마무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굉장히 진한 색, 채도 되게 높고 그 다음에 명도 굉장히 낮은 색으로 선 가까이, 아주 선 가까이 가늘게 그렇게 하셔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확대를 하셔가지고 확대하시면 이렇게 윈도우 창, 어레인지, 뉴 윈도우 포 뭐뭐뭐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옆에다가 그림을 띄워두세요. 이거를 계속 이렇게 축소를 하고 확대하고 막 이러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창을 띄워두고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림 그리실 때 막 이거 연타 엄청 하지 않으세요? 이거 하고 막 이거 하고. 저는 이거 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끝내고 막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가 달아 없어질 것처럼 많이 눌러대거든요. 그래서 이 창이 저는 필수예요. 옆에 이 창을 꼭 띄워놓고 그렇게 작업합니다. 그림 그리다 보면 고개를 옆으로 이렇게 뉘어서 막 보잖아요. 그림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캔버스를 돌리지 않고 고개를 돌려서 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에 담이 항상 걸려요. 여러분도 좀 그러시나요? 지금 제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어둠을 주면서 이 마지막 부분은 모든 갈라진 부분에 여러분이 다 해주실 필요 없어요. 큰 덩어리의 제일 끝부분, 이 전체 얼굴에서 끝부분은 여기겠죠? 큰 구에서 끝부분 여기, 큰 덩어리에서 끝부분, 그리고 중간에 있는 세부적인 덩어리에서도 조금 큰 덩어리만 고르셔서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여러분이
덩어리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하다 보면 뭔가 점점 넓어지게 되거든요. 넓어져서 막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 어둠 쪽에 넣어줬던 명암이 좀 의미가 없게 돼요. 지금 보면 이렇게 점점 색이 어두워지면서 끝으로 갈수록 어두워지게 채색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 한 줄이 보이도록, 단계가 넘어가는 게 어둠 속에서 잘 보이도록 이거를 다 채워서 이렇게 면으로 만들지 마시고 진행 단계를 보여주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이거 찍었으니까, 우리 머리카락 찍으면 진짜 머리카락 할 때 제일 재밌는 거 할 건데, 여러분 머리카락 할 때 어떤 게 제일 재밌으세요? 재미없습니다. 머리카락이 너무 싫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려나? 저는 이제 머리카락 하면은 하이라이트 주는 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뭔가 이제 다 된 밥에다가 이제 위에다가 스팸을 한 조각 올려놓는 활용 정점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그거를 하면은 머리카락에 막 윤기가 나면서 뭔가 포인트가 생기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이라이트를 제가 조금 이따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부분에 명암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줬어요.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덩어리가, 끝부분이 살짝 더 어두워지면서 이 덩어리가 끝나면서 그림이 어느 정도 끝맺음이 되거든요. 여기 사실 빗부분에도 이렇게 조금 우리가 이거 명암톤 줬던 걸로 빗부분에도 어둠을 좀 주셔야 돼요. 빗부분 하실 때 여기 검정색, 어둠에 했었던 이 검정색 찍어서 하시면 너무 진하거든요. 명암톤 찍으셔서 그걸로 이렇게 빗부분을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이 부분 작업하는 거는 굉장히 세밀하게 작업하고 있죠? 여러분도 하실 때는 조금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작업해 주시는 게,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아직 한 가지를 안 한 게 있어요. 하이라이트 넣기 전에 제가 이렇게 머리카락 덩어리를 지금 끝부분이 이렇게 갈라졌는데, 머리카락에 약간 결 표현을 할 때는 이거를 많이 해주진 않거든요. 요거를 제가 이 한 덩어리에 한두 가닥 정도만 머리카락 결을 좀 넣어줘요. 어떻게 하냐면 빛과 어둠 사이에 이렇게 요 밝은 톤으로 빛과 어둠 사이에 약간 가로지르듯이, 머리카락 한 올이 이렇게 가로지르듯이 엇갈리도록 그려주세요. 그리고 자, 이 부분에도 이 빛과 어둠 사이에 여기에다가 해주시는 게 효과가 크거든요. 이렇게 밝은 빛으로 또 한 올 그려주시고, 이번에는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빛과 어둠 사이에 이렇게 넣어줄게요. 어두운 부분에 빛을 이렇게 넣으면 이 머리카락이 눈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많이 눈에 띄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많이는 안 넣어주는데, 많이 넣어주면 좀 징그러집니다, 여러분. 한두 가닥 정도만 이렇게 넣어주면은 머리카락이 약간 한 올 한 올 날리는 그런 느낌들이 나거든요. 여기도 제가 이번 그림은 이렇게 끝을 많이 갈라놔서 올을 많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보통 때는 이제 끝을
많이 가리지 않고 여기 중간에를 조금 넣어줘도 효과가 크니까 어두운 부분에 밝은 머리카락이 찍혀 있으면 잘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도, 채색의 모든 부분에도 좀 적용이 돼요. 뭔가 튀고 싶은 거, 뭔가 여러분이 윤곽을 드러내고 싶은 게 있으면 이렇게 빛과 그림자 이 사이에다가 뭔가를 넣어주시면 형태를 굉장히 잘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엄청 뚜렷하게 나와요. 빛이랑 어둠이 붙어있는 이 가운데에다가 우리가 다른 거 이제 옷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릴 텐데 그걸 그리면서 제가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어둠이 지는 것들을 이용해서 질감 표현을 하는 것들도 아마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한 올 한 올 졌는데 이렇게 빗으로 어둠에 머리카락을 넣어주시면 그러면은 이 어둠으로는 빛 부분에 얘도 아주 작은 원기둥이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여기 빛 부분에도 그림자를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명암을. 자, 얘도 이렇게. 근데 이거를 너무 이렇게 엄청 까만색으로 진하게 해서 머리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눈에 굉장히 튀게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게 인위적일 수 있으니까 살짝살짝씩 그렇게 넣어줄게요. 머리 결을 표현을 해줬는데요. 머리 올이나 뭐 디테일들이 조금씩 제가 더 넣어줬는데 자, 이제 대망의 하이라이트를 넣겠습니다. 하이라이트는 머리에서 넣는 지점을 저는 어떻게 정하냐면 이 구에서 제일 밝은 부분은 아마 이렇게 이 구에서 빛을 받았을 때 제일 밝은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이 원기둥에서 제일 밝은 부분, 우리 요 원기둥 이렇게 하이라이트 여기 부분이 제일 튀어나와서 밝다고 했죠? 이 머리카락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빛 받는 요 부분이 제일 밝겠죠. 그래서 이 구와 원기둥이 교차하는 그 가운데에다가 제가 광택을 조금 찍어줄 거예요. 조금 난색 쪽으로 색을 이동하셔서 명도를 조금 올리셔서 하이라이트를 찍어줄게요. 여러분이 이거를 여기에다 찍어주시면 여기가 어두운 부분인데 갑자기 광택이 있어서 이 부분이 또 되게 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잘 이 하이라이트가 엉뚱한 곳을 눈에 띄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주의하셔서 넣어주세요. 자, 여기 이런 부분들 튀어나와 있으면서 구에서도 튀어나와 있는 교차되는 지점 거기다 넣어주시고 여기 중간중간 이렇게 우리가 올을 하나씩 넣었잖아요. 이렇게 갈라짐이 좀 있는 부분들 거기는 살짝 더 길게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색상이 너무 따뜻해졌나봐요. 휴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계속 여러분이 색상 조정을 조금 해주세요. 하시면서 계속 진행하세요. 그리고 옆머리 부분 옆머리도 깨알같이 좀 넣어줍시다 우리.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하이라이트 어두운 부분 그리고 뭐 기본 톤부터 중간 톤 머리카락 결 표현하는 것까지 다 이 원기둥을 적용을 해서 넣어봤어요.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반사광도 넣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반사광이 필요할 때는 추가적인 작업으로 표현을 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의 채색 기본 원리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다 채색을 맞춰봤는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강의를 들으신 후에 제가 이 파일과 함께 여러분이 스스로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런 과제를 또 내드릴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단발머리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다른 머리카락을 또 좀 그려보셔가지고 거기에도 한번 채색을 해보시고 긴 머리도 그려보시고 뻗친 머리도 그려보시고 그런 식으로 다양한 머리카락에다가 이 방법을 적용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처음에는 좀 어렵겠지만 이 머리카락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옷이나 형태가 계속해서 변하는 다른 소재들보다는 좀 쉬울 수 있거든요. 머리카락 형태는 어느 정도 공통점을 가진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이것들을 이렇게 덩어리 표현하고 머리카락 표현하는 것들을 한 번만 익혀두시면 머리 채색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컬러도 제가 지금 이렇게 푸른색으로 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다른 컬러도 연습 삼아서 지정을 해서 해보세요. 컬러 감각을 익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잊지 않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컬러를 찍었는데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저번 강의를 보시면서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 다른 사람 그림에서도 색을 한번 찍어서 사용을 해보시면 또 많은 연습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채색의 5단계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